네, 안녕하십니까. 백두산 TV 8입니다. 구성주입니다. 네, 간밤에 에, 아주 급한 아주 의미 있는 사건이 있었다가 다시 반전이 일어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검찰이 공수처의 요구에 따라서 윤통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은 이걸 기각했습니다.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있다. 공수처가 수사한 거를 왜 검찰이 다시 수사하려고 하느냐. 이것은 공수처를 만든 법적 취지와는 다르다. 그리고 명문 규정도 공수처의 수사를 받아서 검찰이 해야 한다는 명분 규정도 없다. 따라서 구속영장을 발부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하면서 윤통에 대한 영장을 청구한 검찰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4시간 만에 검찰이 다시 윤통에 대한 구속 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재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서울지방법원의 결정은 오늘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첫 번째 기각 결정은 영장 담당 판사가 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이번 영장 발부 여부는 당직 검사가 합니다. 당직 검사가. 그러니까 영장 전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미묘한 차이를 파고들어서 이 윤통을 구속시키려는 세력들이 공격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영장 담당 판사한테서는 기각 결정이 내린 것을 당직 판사, 오늘 토요일 아닙니까? 당직 판사를 통해서 다시 시도하는 그런 아주 교활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재청구된 영장이 발부될 것인지 아닐 것인지 아주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윤통에 대한 어떤 감정을 갖고 있어서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실체적으로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현재 직무는 정지됐지만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윤통에 대한 구속이 결정됐을 때 앞으로 전개될 정치적 전망이 매우 암울하고 아주 황폐하고 자유대한민국에 커다란 타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지금 이 유튜브나 보면은 재청구된 영장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일반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말씀드렸듯이 이 윤통을 구속시키려는 세력들의 바로 악마성 집요함이 아주 끝간데 없이 악질적이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기각된다고 재청구된 영장이 기각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들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한 걸음 두 걸음 더 나아가서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 검찰은 윤통에 대한 내란 혐의 사건에 대해서 이것을 구속 기소할지 불구속 기소할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 기한은 27일 오전입니다. 배승희 변호사의 그 계산을 보니까 27일 10시 반 그 내외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검찰은 구속 기소할지 불구속 기소할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공수처가 몇만 장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사 기록이 심지어 윤통은 공수처의 수사에 대해서 인정신문, 너는 누구냐, 몇 살이냐, 직위가 뭐냐, 그런 인정신문조차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수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 수사 내용, 내란 혐의, 내란의 우두머리라는 그 말도 안 되는 혐의에 대한 수사 내용은 매우 부실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 부실한 수사 기록은 공소가
재판정에서 혐의가 입증될 수 없는 정도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소 유지가 어렵게 됩니다. 각하되거나 공수처는 내란 혐의를 조사할 권한이 없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도 아닌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도 아닌 서북지방법원에다 신청한 등등 절차적인 문제로 인해서 각하되거나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이런 법적인 검토 끝에 검찰은 불구속 기소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검찰이 이 불법적인 법집행, 윤통에 대한 불법 감금에 대한 비난에 공범으로 가담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리상이나 상식적으로 봐서 불구속 기소를 하더라도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해야 하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모습 등을 보면서 과연 불구속 기소를 할 것인가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검찰 지도부의 행보를 보면 이것은 완전히 갈대일 뿐만 아니라 반란과 반역에 동참하는 특정 세력의 정치적 득세에 기탁하는, 편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우정이란 검찰총장도 아무런 나라가 이렇게 법치가 무너지고 국헌문란을 하는 세력들이 국헌문란을 막으려는 세력을 처벌하려고 하는 이런 작금의 세태에서 아무런 기능과 역할을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검찰의 특별수사본부라는 그 임시기구는 내란의 선봉이 되어서 부정선거를 수사하고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 계엄령을 통해서 각 현장에 등장한 계엄군들을 무차별적으로 구속시키는 그런 미친 듯한 광란의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따라서 그런 모습들이 이번에도 재현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런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 심우정과 박세현을 뒤에서 조종하는 인간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한동훈이라는 자를 거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동훈이가 계엄이 실시되고 윤통이 탄핵되자마자 탄핵 소추되자마자 한독수를 옆에 끼고 지가 최고 지도자인 양 참칭을 하면서 국헌을 문란한 그 현장을 우리는 목도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다시 한번 법을 이용해서 법을 무기로 해서 윤통을 꼭 구속시키려고 할 것으로 하려는 자가 있다면 바로 그 자는 한동훈이다라는 말을 비판을 그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동훈은 지금 정계에서 퇴장했으며 그 다시 정계로 복귀하기 위해서 무슨 수를 다 쓸 것이며 그 방법은 소위 내란이라는 프레임, 내란 우두머리라는 프레임을 되살리는 것이며 그것을 되살림으로써 자신과 정적이 되어버린 융통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충분히 합리적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윤통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뒤에는 한동훈이라는 자와 그의 득세를 바라는 친중 세력들이 결탁해서 작용하고 있으며 그들이 뒤에서 검찰을 주물럭주물럭하며 국헌문란을 저지르고 있다. 해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나 검찰은 올바른 길을 가야 합니다. 법원이 만들어준 윤통에 대한 구속영장 연장 기각을 기점으로 제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물론 이미 커다란 오점과 실수를 했습니다. 구속영장 재청구한 거, 공수처에 무분별한 광란의 칼춤에 편승하고 합리하는 자세를 또 보이는 것입니다. 검찰은 윤통에 대한 구속영장 연장 청구가 기각되자마자 윤통을 석방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이런 오점과 실수를 바로잡을 시간이 한 번 더 남아 있습니다. 구속 만료 기한은 27일 오전입니다. 아직 오늘은 25일. 따라서 오늘 내로 전망이 되는데요. 법원에서 구속영장 연장 청구가 기각이 된다면 그 즉시 빠른 시간 내에 윤통을 석방하고 그리고 불구속 기소의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시간을 질질 끌면서 시간을 벌기 위해서 여론을 살피기 위해서 기회주의적인 처신을 하고 있는 검찰을 규탄하는 바입니다. 만일 심우정과 박세현이 한동훈의 국헌문란 행동에 놀아나서 구속 윤통에 대한 구속 기소 결정을 내린다면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것입니다. 검찰이 공수처의 하수인이 되느냐, 공수처의 하부기관이 되느냐, 아니면 국민의 검찰이 되느냐, 그 스스로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심우정이란 자는 충남지사를 했던 신모 씨의 아들이고, 이 박세현이란 자는 검찰총장을 했던 박모 씨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자들이 어떤 행동을 보일지 우리는 주시할 것입니다. 검찰은 정신을 차리고 공수처의 마각에서 벗어나서 윤통에 대한 불구속 즉각 석방하고 불구속 기소 결정을 내리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백두산 TV 8입니다. 저의 우려와 걱정과 비난이 잘못된 것이기를 바랍니다. 많이 구독, 좋아요, 공유, 알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